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 이슈, 어, 용산의 이야기죠. 김건희 여사를 이제 축으로 한 온갖 뭐 카드라 풍문이 지금 집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민심이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을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만일에 이제 민심이라고 칩시다. 수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도 하고 특검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민심이 여당 쪽으로 올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 오히려 더 망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 지지율 안 올라가요. 그럼 같이 이제 붕괴하는 거죠. 같이 붕괴. 그리고요, 그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자는 이재명이나 조국이죠. 이들만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그전에 수도 없이 했는데, 이제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네이버 헤드라인이거든요. 네이버 헤드라인에 들어가면요, 항상 한동훈 기사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한동훈 이것도 안 하면 민심 어떻게 얻나? 특별감찰관 강조 왜? 해놓고 그 밑에 45라고 숫자가 있죠. 이거는 기사가 45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허나 김여사 한동훈의 서운함 토로 64개. 뭐 전부 한동훈 이야기야. 취임 100일 한동훈의 야당 국민 물음에 답 못해 특검만이 답이다. 6개. 윤상현 한동훈 이용과 공동운명죄 권력의 무덤 위에 영화 없다. 12개. 이준석 한동훈 100일 축가 100배 더 고행길 특검 하자니 특감한 어쩌고 저쩌고 뭐 6개 이런 식의 이것뿐이겠습니까? 여 밑에 쭉 달린 기사를 보더라도 한동훈이 거의 90%예요. 정치 뉴스는 한동훈 혼자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이 최근에 지지율 보면 아주 형편없잖아요. 온통 한동훈으로 난리인데 기사마다 한동훈인데 정치 이야기는 한동훈 이야기예요. 그냥 한동훈이 용산을 때리는, 용산을 공격하는, 김건희 여사를 치는 그런 기사거든요. 이제 그게 민심처럼 보일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65% 70%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조중동도 뒤에서 밀어주고 뭐 모든 언론이 한동훈을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힘내라 한동훈. 조국이가 했던 소리고요. 이재명이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동훈을 지금 푸시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잘해라. 조금 더 나가라. 특검을 관철시켜라. 여기까지 이제 가기만 한다 그러면은 나의 파트너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수준까지 왔죠. 이 기사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겠죠. 이게.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어쨌거나 용산을 뛰어넘고 극복해야지만이 자신의 정치가 시작된다. 당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당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용산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비토하는 한 내가 설 자리는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더 본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더 본. 용산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가면 문제가 없어요. 약간 불편하더라도요. 불가근, 불가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불가근, 불가원이 아니에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거든. 자, 이 상태 되면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선을. 이게 전부 용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로는 다 이렇게 해명이 안 돼요. 다른 어떤 의도, 목적,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소위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 선택을 이제 강요하는 겁니다. 양쪽을 다 품자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서서히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대한 분열의 단초가 지금 한동훈이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용산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뭐 각자 뭐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지금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한동훈이 이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 이제 정치면 기사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압도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이제 조회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편집한 게 아니에요. 요즘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네이버에서도.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한동훈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자, 이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요, 뉴스가 자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지도 올라가고 뭐 굉장히 좋잖아요. 지지율도 막 올라가야 돼.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 그런 현상이. 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립니다만 용산도 지금 망하는 길, 한동훈도 망하는 길로 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둘 다 망하면 누가 더 손해냐 하면 한동훈만 손해예요. 용산은 또 출마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지율이 뭐 10%뭐 밑으로 내려가도 탄핵 뭐 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탄핵 한들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로 그 탄핵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세력들, 모든 어떤 조직들, 모든 언론들 뭐 이런 모두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고요.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그냥 누워버렸죠. 그래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때려도 20%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30% 가까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어. 요번에도 뭐 나온 거 보니까 23%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더라고요. 떨어져라. 10%대로 떨어져라. 심리적 벌써 지지율은 10%대다 라고 막 주장을 해요. 김어준의 꽃에서는 19점 몇 프로 만들어냈더라고. 어거지로. 근데 달리 말하면 거기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20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4% 5%고 여기는 지금 20%에서 30% 사이에 있는데 이게 간단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문재인도 말이죠. 지지율 관리 잘했잖아요. 그 사람. 두 번이나 이게 25% 정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25%. 그때 뭐 LH 사태, 조국 사태 이때 말이죠. 그런 식으로 20%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요즘 일본도 뭐 요번 난리 났죠. 근데 그 총선을 치르기 전에 그 자민당 정권의 그 지지율이 20%대 초반 뭐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런 식으로 자주 있습니다. 이런 일은. 때문에 이런 걸로요. 민심이 이렇다. 민심이 이러니까 항복하라. 손들어라. 백기투항하라. 이게 과연 먹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대표가 사람 잘못 봤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은요.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뚝심 하나만큼은. 그걸 꺾지를 못해요. 꺾을 힘이 없다니까. 안 꺾이는 걸 갖고 지금 꺾으려고 하는 거야. 조중동까지도 지금 나서서 한동훈을 지금 푸시하잖아요. 그리고 용산을 때린다고. 근데 왜 그렇게 조중동이 일방적으로 한동훈만 이렇게 밀어주고 저쪽 용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냐? 다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전에도 좀 했지만 조중동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요. 동아 하고 저쪽에 중앙은 조선일보하고 좀 다르긴 한데 용산하고는 완전 적대적인 어떤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은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조선일보 출신 중에 국회의원도 몇 명 되고 뭐 이래저래 관계가 좀 있는 듯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효과고 조선 또한 용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깝니다. 각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우군이라고 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20% 이하로 안 떨어지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최순실 그때와는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미 한번 그런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또다시 탄핵이라든가 뭐 조기 하야 같은 이런 식으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것을 용납 안 해요. 보수 집토끼들이.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20%라고 해도요. 어떤 더 위기가 오게 되면 더 올라갈 거예요. 지지율이. 25%뭐 이런 식으로.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길 수 없는 지금 싸움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헛다리 짚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조중동 같은 이런 거대 미디어가 밀어준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뭔가 이렇게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건은 말이죠.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용을. 얼마 전에 여기 매일신문,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이 이런 식으로 만평을 냈는데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형수가 누구처럼 관봉권으로 옷사재기를 했냐? 사위 취직을 시켜줬냐? 해외 순방 때 국가 원수를 앞질러 다니기를 했냐? 대선 때 경인선 가자 외치기를 했냐? 경의선이 아니고 경인선입니다. 공군 1호기 타고 버킷리스트 놀이 하길 했냐? 샤넬이 어쩌고 하길 했냐?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해보세요. 김건희 여사 거는 전부 카드라가 대부분이에요. 전부. 자, 법카로 제사상 보길 했냐?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하길 했냐? 대장동의 저수지 파놓길 했냐? 너를 모른다고 딱 잡아 떼길 했냐? 주변인이 죽어나가고
있길 하냐? 이재명 이야기죠. 재판부를 갖고 놀길 했냐? 북에 돈 퍼주길 했냐? 자고 나면 재판받으러 다니길 하니 어딜 봐서 그게 국민의 눈높이냐? 감옥 피하려는 뱀 같은 자들의 현높이지. 여기도 말이죠. 일부만 여기 적어놓은 거죠. 제가 적게 되면 이거보다도 3배는 더 적겠다. 그 의혹이 그만큼 많다고요. 저쪽에는. 근데 한동훈은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김혜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했고 거기 김정숙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했어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에 대한 의혹도 이야기 안 했어.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안 해. 그럼 뭡니까 도대체? 이런데도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굴러왔거나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 한동훈이 이렇게 짠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나타나니까 눈이 확 떠인 거지. 그러고 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틱톡형 어떤 대결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대결도 지금 와서 보면요. 정권이 걸린 그런 대결이 아니야. 전부 자기 일하고 그냥 토닥거리는 거야, 전부. 그런 작은 싸움이죠. 가시평 싸움이었어, 전부. 근데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면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영을 이끌고 큰 싸움을 해야 돼요. 그걸 진짜 전혀 안 하고 있어, 전혀. 용산하고만 각을 세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한동훈을 계속 지지하고 뭐 이렇게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보수에서는 지지율 1위 조중동이 밀어준다. 뭐 그런 이유지.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거기 이제 붙어가지고 한동훈의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뭐 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정말 죽을 자리 스스로 파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변합니다. 근데 사실에 입각한 본질에 입각한 민심은요. 잘 안 변해요. 근데 한동훈이 지금 때리는 저것은 여기도 지금 적혀 있지만 검사 출신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도 많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처음부터 방어를 안 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어를 처음부터 안 하더라고. 아예 처음부터. 근데 한동훈 같은 이런 어떤 유능한 어떤 검사 출신이 방어를 해주면요.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법리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이건 이래서 말이죠. 죄가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카드라 풍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헌이 됩니다. 나중에 재판 가게 되면 이건 전부 무죄가 날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 처음부터도 그랬어. 처음부터도.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두둔한 적이 없어요. 한동훈은 거의 있다 하더라도 한두 분이야. 그것도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제대로 각 잡고 싸워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가 맞느냐? 그리고 자기가 존경했던 선배가 맞느냐라는 걸 저는 의심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속에 다른 칼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한동훈을 잘못 봤고 한동훈 또한 윤 대통령을 잘못 봤어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밀면 밀릴 것으로 봤지만 0.1톤이 넘습니다. 안 밀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농담이지만 진짜로 안 밀립니다. 윤 대통령 같은 사람을 저는 흔히 보기 힘든 유형이라고 봅니다. 웬만큼 때리면 김대중도 밀렸고 노무현도 밀렸고 다 밀렸거든요. 뭐 그리고 보수 쪽의 대통령도 다 밀렸어요. 이명박도 밀렸고 박근혜 대통령도 밀렸고 다 밀렸거든. 근데 안 밀립니다. 뚝심 하나는 뭐 그야말로 이건 타고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지금 아무리 때려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정당 지지도 보면요. 민주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걸 보고요. 박근혜 저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이 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한동훈이 뭐 그래도 민심을 대변하기 때문에 한동훈 효과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이게 이걸 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 당 지지도를 물을 때는요. 비교적 객관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래서요. 윤한이라고 하는 갈등을 다소 적게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고요. 당 지지율은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금 야권으로 프레임이 넘어갔다. 전국 주도권이 야권에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국민의힘이 또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민주당은 또 올라갔고. 이런 것이 그러면 한동훈 효과입니까? 떨어지는 것도 한동훈 효과인가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게 정당 지지율을 반드시 그런 식으로 등치시키기가 힘들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정당 지지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 정당 지지도는 일단 그렇다 치고요.
자,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 45%, 한동훈 18.6%. 자, 언제부터 이제 이 비슷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숫자들. 자,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정당 지지율 보지 마십시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좀 나오죠.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건 30%좀 나와요. 20%에서 30% 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좀 되는 거야. 대통령 지지율이. 이 한동훈 대표 지지율은 뭡니까 이게? 왜 안 올라가요? 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 갑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주는데도 왜 이런 지지율 나오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좋아지는 건 이재명하고 조국만 좋아져요. 설사 저 두 사람이 사법 리스크로 걸려가지고 망해도 그 수혜자가 이 보수가 되기 힘들어요. 저쪽이 된다니까요. 저쪽이 또. 지금 같은 것은요, 망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프레임에서는 여당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장미 대선 때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자칫하면은. 근데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뭐 100% 확신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 조국 또한 마찬가지고, 조국 또한 말이죠. 파기환송을 기다리면서 지금 한 칼 노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뒤에는 김경수도 있고 어쨌거나 김동연도 있고 뭐 다른 또 제3의 카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 치고는요, 이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죠. 이거는 예전에 황교안만큼도 안 돼요. 지지율이. 김무성만큼도 안 돼. 당 대표면서 보수 이제 1위 주자지. 그럴 경우에는 저쪽에 야당 대표하고 비슷해요. 안 그러면 저도 뭐 약간 져야지. 이렇게 크게 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몇 배 차이입니까 이게 도대체.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용산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 망하는 거예요. 용산은 망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지지율 떨어져도 관계없다니까. 그걸로 탄핵 못 시켜요. 시킨다 해도 헌재를 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역풍 불어서 대통령이 다시 주도권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질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을 보면 볼수록 이 만평이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항복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뭐 사과는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워낙 지금 지지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니까. 그렇다고 뭐 완전히 상황을 다 인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과한다거나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에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아마 취할 겁니다. 공격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뭐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 어떤 차기 주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발표게 한다거나 그 사람의 뭐 공로로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망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혼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지지율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민심이 어떻다고 때리는 것은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선동의 흐름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너무 지금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마녀사냥 맞습니다. 마녀사냥 당하는 여자들은요, 인사들은 약간의 문제는 있지. 근데 그 문제가 그것만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뻥튀기를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